자, 꼭지점 특강 시즌2는 계속됩니다. 자, 이번에는 행정행위의 효력 할 겁니다. 대표적으로 다퉈야 될 게 효력이 예를 들어서 불가쟁력, 불가변력, 공정력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 취소나 철회까지 간략하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징계 절차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갑이라는 사람이 징계위원회를 거쳐서 징계 절차를 받고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강등이라는 징계를 받았는데 본인이 너무 억울한 거야. 그런데 우리 바로 소송으로 갈 수는 없다, 그죠?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니까 소청심사위원회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소청심사위원회를 가서 내 징계가 너무 과한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다퉈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원징계 처분보다 무거운 처분은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정직을 받았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갑 입장에서는 이 정직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불만이 있다면 이렇게 소송으로 가게 되는 거죠. 법원에 가서 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그 소송으로 가는 게 뭐다? 며칠 이내다? 90일 이내. 90일 이내에 소송에 들어가지 않으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다툴 쟁자를 서서 이 기간이 경과되면 발생하는 효력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불가쟁력.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라는 게 불가쟁력이 됩니다. 이건 그럼 누구에게 생기는 거냐? 소청심사위원회라는 행정심판에 생기는 게 아니고요. 갑이 더 이상 소송으로 갈 수 없다니까 이 불가쟁력은 당사자인 갑에게 생기는 효력입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특별행정심판이죠, 그죠? 행정심판은 딱 한 번만 가능하다. 딱 한 번만 가능하고 따라서 소청심사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재결을 내려버리면 한 번만 가능하니까 더 이상 바꿀 수 없다. 불가변력이 생기는 거죠. 이 불가변력은 소청심사위원회, 즉 행정심판의 재결 같은 경우에 생기는 예외적 효력이 됩니다. 왜 예외적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보통의 행정처분은 취소나 철회가 가능하죠. 그래서 행정심판 같은 특별한 경우만 한 번 결정 내리면 바꿀 수 없다. 불가변력이 생기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불가변력과 불가쟁력 둘 사이의 관계는 전혀 서로 상관없죠. 무슨 말이냐. 행정심판위원회가 어떤 재결을 내리면 불가변력은 생겼죠. 그러나 당사자 입장에서는 90일이 지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갈 수 있으니까 불가변력이 생겨도 불가쟁력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반대로 불가변력이 예외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만약에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했어요. 근데 불가변력이 안 생겼어. 됐죠? 불가변력이 안 생긴 상황인데 어쨌든 당사자는 법원 90일이 경과하면 불가쟁력 때문에 소송으로 갈 수가 없는 거니까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은 서로 상관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불가쟁력은 당사자에게 생기는 거, 불가변력은 행정심판위원회 같은 행정청에게 생기는 거. 보통 행정심판위원회에 많이 생기죠. 그 다음 아까 말했던 공정력은 지난 강의에서 말했던 공정력은 무슨 사유일 때 생긴다? 취소 사유일 때만 생긴다. 그래서 어떤 처분이 떨어지고 난 뒤에 취소권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아직은 유효다. 이게 바로 무슨 효력이다? 공정력이라고 이야기했죠. 취소되면 소급해서 무효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유효다. 이게 바로 공정력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취소와 철회 한번 가봅시다. 예를 들어서 행정청이 A라는 사람에게 어떤 처분을 내렸는데 이 처분이 위법이야. 우리가 처분 내렸는데 잘못 내렸네. 라고 이걸 이렇게 걷어들이는 거. 요거 취소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행정청이 A에게 어떤 처분을 내렸는데 이번에는 이 처분이 적법이다.
그런데 사정 변경이 생기거나 또는 더 나은 결론을 위해서 행정청이 야 이거보다 더 나은 거 우리 한번 찾아보자 걷어들일래 하는 건 철회입니다. 그럼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행정청이 위법한 처분을 걷어들이는 취소나 행정청이 적법한 처분을 걷어들이는 철회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행정청이 처분을 했을 때 원칙적으로는 불가 변력은 생기지 않는다. 행정심판위원회 같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불가 변력이 생기는 거다. 그 다음 또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위법한 처분을 걷어들이는 거 적법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국민한테 유리한 거죠. 적법한 처분이었지만 더 나은 결론을 위해서 걷어들이는 거니까 역시 국민에게 유리한 겁니다. 국민한테 유리한 건 제약 둘 필요가 없죠. 행정청이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취소건 철회건 다 법적 근거 없어도 얼마든지 철회나 취소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 행정행위 효력은 대부분 다 설명한 겁니다. 자, 우리 문제를 통해서 또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그랬죠. 첫 번째, 일정한 불복기간이 경과하거나 쟁송수단을 다 거쳤어요. 다 끝났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다툴 쟁자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불가 변력이 아니라 뭐가 된다? 불가 쟁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1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2번 가봅시다. 불가 변력이 생겼어요. 이번에는 불가 변력이 생겨도 불가 쟁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랬지. 불가 변력이 있는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게 맞지만 쟁송기간이 경과되기 전에는 불가 쟁력은 안 생겼죠. 그러니까 쟁송을 제기해서 다툴 수 있다. 2번 맞는 질문이죠. 3번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야. 그러면 누가 다툴 수 없다? 행정청이 아니라 내가 다툴 수 없다고요. 그러면 행정청은 상관없잖아요. 내가 소송을 못 간다는 거지 행정청은 상관없거든. 행정청은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가 돼야 맞는 말이니까 틀린 이야기고 아까 뭐라 그랬죠? 불가 변력은 예외다. 행정청은 위법한 처분 취소할 수 있다. 법적 근거도 필요 없다. 됐죠? 그 다음 통설은 공정력의 근거로 공정력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다. 이거의 이론적 근거가 행정청은 선험 미리 경험했던 우월적 지위가 인정된다. 즉 행정청은 이런 일 되게 많이 해봤으니까 행정청이 하는 건 다 옳은 거야. 국민 너네는 따라. 이건 그래서 유효야. 이 말이 아니에요. 공정력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인데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로 잡아두고 따라서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죠. 그건 뭐다? 그 유효를 바탕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법률관계 그 땅을 기준으로 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그 나무들 보호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새로운 법률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선언적인 우월적 지위가 아니고 법적 안정성, 유효를 믿고서 새롭게 만들어진 법률관계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정력을 인정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취소권 행사가 제한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답은 쉽게 찾을 수가 있다. 그죠? 자, 지금 이번에 행정행위의 효력을 몇 가지 했다. 불가 쟁력, 나는 다툴 수 없다. 기간이 지나면 불가 변력, 예외긴 하지만 행정청은 한 번 내린 결정 다시 바꿀 수는 없다. 행정심판 같은 거 이야기한다 그랬죠. 이 둘은 서로 상관이 없다. 공정력, 일단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행정행위로 인정된다. 뭐 때문에? 법적 안정성 때문에. 그 다음 행정청은 어떤 처분을 했을 때 위법한 거 걷어들이는 건 취소, 적법한 거 걷어들이는 건 철회인데 둘 다 취소건 철회건 국민에게 유리한 거니까 법적 근거는 필요 없다까지 하시면 행정행위 효력의 전반적인 내용은 끝납니다.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꼭지점 시즌2를 하면서 행정법 영역을 다루고 있는데 어때요?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어렵지 않습니다.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제가 설명하는 것만 정확하게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행정법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리해 갑시다.